자, 일단 그 국민의힘 상황 한번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김기현 대표가 사퇴를 했습니다. 근데 사퇴하기 전에 어제 오전이죠. 네. 이준석 대표를 만났어요.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났습니다. 뭐 국민의힘의 전 대표, 현 대표가 만나는 게 어색하진 않지만은 뭐 친윤계가 난리가 났어요. 선을 넘은 것이다, 김기현이.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낮에 변희재 고문하고 방송을 하고 왔는데 변 고문은 다 쇼다. 응? 이미 그 윤석열하고 이준석하고 다 뭔가 이제 지금 네트워킹이 돼 있어가지고 이준석이가 국민의힘으로 돌아갈 그런 지금 아니,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나오진 않는 거죠. 이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직 뭐 탈당한 게 아니니까. 근데 지금 말로는 뭐 12월 27일에 탈당한다 만다 그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실상은 다시 윤석열과 손잡고 총선에 임할 것이다. 이 조선 중앙에 적극적인 또 푸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본다면은 결국 이준석이가 잔류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자 어떻습니까? 김기현 대표는 왜 사퇴했다고 보세요? 왜 사퇴했겠습니까? 사퇴하니까 사퇴했겠죠. 윤석열이가 이제 그만두라고 해서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봐야 될 게 이 판에서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막 변희재 대표 같은 경우는 이건 언젠가는 돌아올 거다. 아니 돌아오는 게 아니라 12월 27일 아마 이 당에 남아서 본인이 정치적인 역할을 부여받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고 대선 때 두 번 가출했는데 둘 다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장성철 소장 같은 경우는 무조건 12월 27일 날 탈당을 해서 당을 만들 것이다. 저는 그럼 12월 27일 날 지켜보면 된다 생각이 들고요. 뭐 우리 집 얘기는 우리 집 일은 아니니까 남의 집 근데 일이니까. 변 고문 얘기는 네. 변 고문 얘기에 자꾸 무게를 싣는 이유가 우리보다는 보수 사정을 더 잘하니까 12월 27일에 탈당해서 신당 만드는 건 맞는데 결국에는 나중에는 합친다. 빅텐트 아래 다시 모인다. 뭐 이렇게 네. 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이준석 대표가 잘하는 게 처음에는 약간 갈등을 일으켜요. 그래서 뭔가 안에 내분이 분란이 막 일으킬 것처럼 하고 또 이준석 대표가 그러면서 팬덤이 약간 좀 있잖아요. 예. 청년 팬덤. 예. 그러니까 뭔가 여론 막 만든 다음에 나중에 극적 화해를 합니다. 그래서 막 뭔가 분위기를 이끌거든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신당이 안 만들어질 것 같다라는 예측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결과는 봐야 알겠지만 신당을 한번 차려봤잖아요. 네. 그래서 얼마나 춥고 배고픈지를 경험을 했어요. 바른미래당.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당원. 발린미래당이라는 표현도 있더라고요. 발린미래, 미래가 발린. 발린미래당. 네. 그래서 그때도 이준석 대표는 본인은 신당 안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했습니다. 예전에 국민의힘 들어갔을 때도요. 그래서 과연 저는 이번엔 할까? 그냥 그저 트름만 계속하다가 결국 토는 안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되게 뭐 이게 식사 시간에 지저분한 얘기를 해. 심한 사람이. 밥은 다 먹을 만한 시간입니다 지금. 네, 뭐 죄송합니다. 표현에 제가 좀 표현은 죄송합니다만 여러 가지 지금 연기만 피우다가 결국 불은 안 지른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결국 김기현 대표를 만난다는 건 뭡니까? 아니 그동안 그런 김기현 욕했잖아요. 바지 사장이니 뭐니 뭐 용산에 꼽아준 대표니 이렇게 하고서 만난다. 그거 안 나가겠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네. 이준석 안 나간다. 안 나갑니다. 이러면 그 민주당에게는 굉장히 데미지가 될 수 있어요. 데미지가 맞습니까? 아니 근데 뭐 저희가 잘하면 되지 뭐 거기 못하는 걸 기대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그러니까 정치 이게 그렇게 정치하면 안 내 되죠. 얘기는 뭐냐면은 네, 네. 이준석이 일단 탈당을 해. 네. 신당은 창당해. 난 총선까지 간다고 보거든요. 뭐 총선 전에 다시 뭐 손잡는다. 그 감격의 어떤 화해 쇼를 벌인다. 이건 이준석이 죽는 길이야. 이준석이가 그 정도는 알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총선에서 민주당, 그러니까 반윤표를 최소화하는 거야. 이게 반윤표를 이 여권 출신들이 또 많이 잠식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예컨대 이제 뭐 국민의힘부터 시작해서 이준석 신당까지 다 합쳐서 한 160, 170 돼봐요. 다음 대선에 저기 윤석열이 안 나오잖아. 네. 그러면 그들이 또 대선 앞두고 다 합치면은 민주당이 쪼그라든다고. 그러니까 반윤 시장을 이들이 잠식할 가능성을 민주당이 대비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더 치열하게 싸우고 윤석열 대통령과 견제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다음 집권할 수 있는 대안 세력이라는 것을 국민에게 알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저 그냥 윤석열 대통령 못하는 거 다 알아요. 국민이 대부분은 압니다. 능력 없고 무능하고 맨날 술에 취해 있고 다 알아요. 근데
그것만 믿고 밑에서 이게 입 벌리고 쟤 못하니까 떨어져라 하면 그게 과연 맞냐는 거예요. 그럼 절대 국민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수록 더 싸우고 나가고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칼로 찌르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준석이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준석도 지금 반윤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는데 이러면은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드는 국민의힘 지지자들 혹은 뭐 중도층 이들이 이준석 신당에 또 힘을 실어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반윤 시장이 잠식될 가능성도 대비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이준석 전 당대표가 최근 들어와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전혀 비판하지 않고 있는 그렇지. 상황이죠. 심지어 오늘은 뭐 저기 좀 네덜란드 잘했어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허허허. 홍범도 때 홍범도 장군 때 좀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가서는 뭐 예를 들면 제가 지금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는데 얘기한 건 뭐 오히려 잘한 거야라고 얘기하면서 칭찬을 한 게 있지 않습니까? 칭찬한 얘기가 있어서 저는 반윤 이런 것보다 일단 저는 이제 그 전제가 그런 거죠. 민주당이 잘해야 된다. 이거 제가 볼 때는 그냥 상수입니다. 잘해야 되는 건데 왜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저는 사건 사고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요한 체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은 뭐냐? 비워서 자기 새끼 집어넣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누구든 그래서 인요한이든 가서 다 비워내려고 했었는데 인요한이 비우려고 싸움하는 와중에 터진 게 뭐냐면 디올 파우치, 네. 그다음에 특검 문제, 그다음에 엑스포 문제가 터지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현 국민의힘 체제를 갖다가 일거에 날려버리게 되면 그 문제를 12월까지 지탱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전 뒤로 밀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 그래서 김기현 체제가 그 정도 가고 난 다음에 장제원을 통해서 김기현을 치는 방식을 통해서 정리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일관되게 비운 다음에 자기 새끼를 집어넣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사건 사고들이 지금 계속 대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얘기하던 특검법 문제가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파우치 문제는 계속 앞으로 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 다음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좀 전체적으로 벌어져요. 고발사주 문제가. 네. 그렇지. 내년 초에 네. 12월 19일 언제야? 12월 19일이. 예. 내일 모레인 것 같은데. 내일 모레네. 고발사주 문제가 터지고 그 다음에 또 본인의 재판 문제 아마 그건 아마 12월 19일은 본인 재판 문제일 겁니다. 본인이 정지 2개월 받은 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법무부랑 이제 쟁송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만약에 또 동일하게 유죄로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게 법원에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물론 피고가 윤석열이 아니라 네네. 원고입니다. 네네. 자기 징계 처분이 잘못됐다면서 취소 소송을 낸 건데 1심에서 그러니까 대선 전에 완패를 했어요. 예, 뭐 2개월도 가볍다라고 얘기하는 정직 정도였으니까 2개월이 뭐냐 이건 면직도 가능하다 이랬단 예. 말이지. 근데 이번에 2심 지금 2심에서 원고가 윤석열인데 피고가 한동훈이에요. 한동훈이에요. 아. 한동훈 위에 윤석열.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원고와 피고가 동일한 건데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가 어떻게든 이 재판은 패소할 결심. 어떻게든 패소를 하려고 몸부림을 친 것 같아요. 네. 변호인들 1심에서 이긴 변호인들 다 해고시키고, 무도하게 해고시키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고발사주 1월달에 그때 고발사주 문제가 있죠. 고발사주 문제가 있게 되면 손준성이라는 사람이 굳이 예를 들면 고발을 갖다 사주를 하겠어요. 그건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사주한 거라는 게 밝혀지기 때문에 계속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전 그래서 민주당이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너무 강조할 필요는 없을 거라 생각입니다. 그건 상수다. 문제 이런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12월 19일에 그 윤석열 징계 처분 이제 항소심의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12월 28일이죠. 그때 네, 이제 27일. 패스트 트랙에 27일 네. 패스트 트랙이 이제 끝나고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이 이제 상정이 되는 건데 자동 상정이 되는 건데 근데 제가 뭐 이야기하는 분들마다 다 그 설명이 달라가지고 궁금한 건데 지금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네. 또 이번에 파우치 디올백. 디올백 이것도 포함시킬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법적인 문제로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하려면 할 수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근데 또 포함시켜서 그렇게 늘려면.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은 그 무리하게 적용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아니 왜 무리하죠? 그리고 양평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1조 8천억이 들어가는 세금 문제입니다. 이건 따로 국정조사 해야 되는 사안이에요. 지금 사실 국정조사 요구서가 올라갔고 김진표 의장의 결단만 남은 상황인데 아직까지 결단 안 내리고 계십니다. 빨리 결단 내리셔야 될 것이고요. 지금 100일이 넘게
안 나오고 있어 결단이. 뭐 이거는 다른 문제고 사실 그 주가 조작 관련된 것은요. 엊그저께 법정에서 진술이랑 나왔고 유죄 판결 나왔습니다. 통정 매매에 대한 사실 이거 왜 언론에서 안 다루는 거죠? 오늘 저 뉴스타파가 보도한 거 예. 큽니다. 그거는 큽니다. 김건희가 직접 통정매매했다는. 개입했습니다. 실제로 통화 녹취까지 나옵니다. 법정에서요. 네. 법정에서 이른바 예를 들어서 이거를 1,000원에 팔아주세요. 몇만 주면 1,000원에 사는 세력이 두 개가 다시 동시에 하고 그 얘기를 통화로 얘기를 합니다. 그럼 더 이상 이제는 명백합니다. 김건희 계좌에서 돈이 나갔다가 아니라 김건희가 시켜서 돈이 나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뭐 말 다 했지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통정매매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른바 뭐 이렇게 어색할 수도 있지만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 살 테니까 너 얼마 받아. 그러면서 주가를 사실상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내리거나 해서 시장을 교란시키는 매우 중차대한 범죄 행위예요. 거기에 실제로 가담했다는 것이 증명이 됐고 그거에서 유죄가 어제 1심에 나왔어요. 거기에 나온 통화 내용도 나옵니다. 증권사 직원이랑 김건희 여사가 4,800원에 8만 주 팔아주세요. 얼마 남았어요? 그래서 이득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내 이득이 얼마냐고요? 얼마? 3억 얼마? 3억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대화에. 대화에 이거 김건희 언론에 왜 안 나옵니까? 김건희 목소리로. 예. 예. 그 목소리로 나와요. 나중에 국민들한테 한 바퀴 다 돈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언론이 보도하겠지. 보수 언론이. 야 이대로 갔다가는 우리 망하겠다. 네. 김건희 리스크를 어떻게든 여기서 관리하자 이런 얘기 나올 거야. 보수 언론에서 한 열흘 뒤에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근데 제 마시고. 생각에는 한동훈은 수사할 거라고 봐요. 한동훈 이거는 예. 왜냐하면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 하는 겁니다. 네. 한동훈이 디올 파우치는 눈으로 봤는데 잘 모르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아 소리에 강하구나. 근데 돈봉투 부스럭 소리도 돈봉투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지. 이 녹취 내용은 명확히 아는 거잖아. 이거 무슨 뭐 예를 들면 부스럭이 아니라 네. 내가 얼마나 줬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오기 그렇지, 때문에 그렇지. 저는 한동훈의 소모주 귀가 있다면 당연히 이 사건은 수사를 해야 된다 그 생각을 해요. 우스갯소리인데 아니, 우스갯소리. 우리 저 임세현 소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통하신 분인 게 증권사 임원도 하셨죠.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닥은 굉장히 환하게 읽으시는 분이라고. 이런 분이 국회 갔으면 그 정말 적재적소에 대응을 할 수 있을 텐데 네. 아쉽네. 아유 네. 이게 또 이 틈을 타서 또 젊은 아니 그 뻔해지시고 진짜 그 고맙습니다. 굉장히 젊은 분인데 네. 증권사 임원까지 했다는 거는 보통 실력이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아유, 예. 부끄러- 뭐 어디서 뭐 하셨어요? 예, 뭐 부끄럽습니다만 뭐 저는 주식 쪽은 아니고 펀드랑 파생 상품 쪽에서 아유 어쨌든 네, 그만 알겠습니다. 나겠습니다. 네, 네. 다 돈 냄새 맡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돈 냄새는 뭐 사실 네. 기본적인 틀은 어떻게 주식보다 더 들어가지 어렵잖아. 그 저 펀드나 이런 것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그 여의도에 동여의도로 하는 그 증권업에서 하는 사람들의 얘기만 봐도 이런 식의 계좌가 이게 주가 조작 아니야? 그러면 대부분이 다 99%는 이거 주가 조작이지라고 말을 해요. 아니 근데 이렇게 왜 김건희를 봐줘요? 아니 디올 파우치백 아니 그건 너무나 명백하게 풀 HD급 동영상으로 확보가 돼 있고 녹취까지 이번에 또 드러났다면은 이쯤 되면은 김건희 그 처벌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근데 제가 지금 조중동이 그걸로 지금 싸움을 걸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중앙도 그러니까 위리한 체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네 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조중동이 공격하는 건 김건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김건희의 공격을 통해서 자기의 지분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조중동 4월달 공천 싸움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조중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회 내에다가 자기의 사람들을 심어놔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렇지. 그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4월달 이후 임기 마무리까지 자기 새끼를 집어넣어서 자기 새끼들이 자기를 갖다 보존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됐을 때 조중동이 어떤 상황이 오는지 정확히 알 거예요. 네. 조중동도 피곤한 상황이 올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도 김건희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 자기의 지분 확보 싸움 저는 그러니까 조중동과 대통령실 간에 지금 싸움이 벌어졌다고 봐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만약에 김건희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중동의 얘기를 들어준다면 제가 볼 때는 서로 윈윈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 간다면 제가 볼 때는 아마 계속 왜냐하면 오늘인가요? 안혜리 중앙일보 누가 그저 조선일보 칼럼. 안병훈인가? 그 딸이에요. 근데 뭐라고 나왔냐면 오늘 이런 그러니까 김건희에 대한 이런 어떤 녹취나 어떤 녹화 같은 것이 이게 한 개뿐이겠느냐라는 얘기를 썼어요 본인이 직접.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기자가 그 정도를 그냥 아무런 추정만 가지고 얘기하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난 그런 의미에서 조중동이 정보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딜이 정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자기의 권력을 위해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 걱정되는 게 어느 날 갑자기 김건희가 전격 구속이 된 거야. 네. 그 사전에 그 여사님
그 저기 총선 때까지만 그 감옥에 계세요. 아이고. 그냥 밖에 계셨다가 우리가 다 지면은 당신도 끝나고 우리 모두가 다 끝납니다. 혼자 좀 그 저기 감옥에서 조용히 계시다가 그 저기 총선 지나서 저 보석으로 풀어드릴 테니까 그럼 그때까지만 좀 계십시오. 이럴 가능성 이것도 민주당이 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 여사님을 대비해서 우리가 노란 휴지를 많이 비축해놔야겠네요. 그렇죠. 28분 동안 4번의 가르침을 뱉으시는 분인데. 아이고야. 예. 아이고.